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자 손님이 있어요. 여자 손님이 치킨집에 갔습니다. 메뉴에는 후라이드 치킨이 9,000원이라 되어 있고 양념 치킨이 10,0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 손님은 10,000원을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치킨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주인이 양념 치킨을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왜 주인은요 후라이드인지 양념인지 묻지도 않고 양념 치킨을 줬을까요? 이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이슈가 나오면 이제 서로 이제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정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던져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뭐다? 다 다르다는 것을 또 이렇게 이제 하나의 상황을 설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퍼실리테이터는 이런 어원이 있어요. 가능하게 하다, 쉽게 만들다. 오늘날은 이제 이게 촉진, 조력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퍼실리테이션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린 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렇게 뭐 검색도 해보시면 뭐 어려운 말로 막 갖다 붙여놓은 데도 있고 뭐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제가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퍼실리테이션은 사람들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과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서 시너지가 생기도록 중재하고 촉진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퍼실리테이터라고 한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정의를 좀 쉽게 내려봤습니다. 어렵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의 개념. 여기 보시면 진한 색을 보십시오. 소통한다. 소통을 왜 하죠?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은 누구랑 같이 하는 거죠? 우리가 집단에서는 왜 소통하죠?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협력하고 협업합니다. 그래서 협력하고 협업을 한다는 것은 집단 토론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협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협력하고 협업하는 건 누구랑 같이 서로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맞고 뭔가 이야기를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협업하고 협력하고 혁신하고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좀 더 맞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것이 너무 갈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자의 가진 뭐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관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성이 어우러져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끄집어내자. 그러려면 집단 토론을 잘해야 되겠죠. 집단 토론을 그냥 정해진 프로세스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회의 같은 거 해보시면 알지만 뭐 회의를 할수록 회의감만 든다고 뭐 그런 회의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간 낭비만 하는 회의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뭔가 철저하게 구조화를 시켜서 제대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개념이 있긴 했지만 지금 시대에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고 있죠. 이미 지금은 뭐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도 토론회를 많이 열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토론 수업, 디베이트 뭐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이런 것도 많이 짧게 토론하고 뭐 대학 가면 또 프로젝트 수업 많이 하고요. 퍼실리테이션 학과가 있다는 말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 퍼실리테이션이 아까 인사과에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저는 이거를 접한 지가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FT를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는 서울에 가서 이제 이거를 처음에 개념을 배우고, 책을 보고 스터디를 한 10년 해 나간 것 같아요. 계속 이거를, 유지를 하려고. 그래서 나름대로 또 강의가 또 오면 또 피드백 받고 또 이렇게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 FT의 역량이 실제 이제 직무 역량으로 갖춰지면 그게 굉장한 스펙이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또 직장인 사이에서 이걸 굉장히 붐이 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회사에서 자 예를 들어 회의를 합니다. 근데 내가 부서장이야. 여러분들 다 이제 여러 가지 부서에 뭐 과장도 있고 차장도 다 있는데 내가 아주 꼰대예요. 답정너예요. 그런 분 많잖아요. 아직까지 많죠. 근데 딱 하면 내가 뭐 하면서 뭐 쭉 보니까 완전히 내 위주로 회의가 돌아가요.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만약에 A, B, C가 있으면 그래 A, B, C 뭐야? 내가 뭐 보니까 A가 참 괜찮던데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뭐야? 지가 A라고 말해놓고는 그러면 뭐 A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 자, 근데 그게 이제 딱 걸리는 거죠. 언제부터? G 세대들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A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뒷목을 잡으면서 이 뭐야 이제 이러면서 이제 회사의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면서 이 조직 문화도 이제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밑에서부터 막 올라갑니다. 약간 항의가 아니면 이제 뭐다 그만두는 거지 뭐. 나 이따위로 이런 분위기에서는 일 안 할래.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간호사 그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지금 뭐 대기업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막상 일해 보니까 내 기대만큼 즐겁게 일하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사에서는 비상이 걸린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네들이 와야지 회사에 생산해서 애들이 스마트하단 말이에요. 그 30대들, 90년대생, 요새는 2000년대생이 몰려온다 그러거든요. 지금 90년생이 몰려온다는 이미 옛날 버전이고 2000년생이 몰려온다예요. 그럼 이 친구들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을 잘 연구하고 잘 하지 않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요. 왜?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FT가 사내에서 있어야 된 이유는 뭐냐면